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란과의 갈등과 함께 모두 하락한 가운데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란 측이 이라크 주둔의 미군 기지를 상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란의 한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격해서 사망하게 된 데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줄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75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66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 삼성전자의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7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9조 원대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컨센서스 상해와 하회 관련된 소식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롯데관광개발은 국내외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기업은 작년에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10월까지 굉장히 등락폭을 크게 보여줬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6개월간 돌파하지 못한 구간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했고요. 현재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제주 드림타워에 관한 기대감입니다. 작년 추세 전환 시점인 10월 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과 더불어 그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 조례 개정안이 이제 부결이 되면서 제주 드림타워의 복합 리조트 완공 및 카지노 확장 이전 추진해온 이 동사 롯데관광개발이 주가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내 방한 예정으로 인해서 하남형 해제의 기대감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세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이전 300선 돌파 및 추세 흐름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 확대 등을 보았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좀 주목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초로 들어가기도 좋은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좀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FN가이드 측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6조 원대였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셈입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영향 줄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문 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창호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8일에 주었던 바텍은 3.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18일에 주었던 키움증권은 2.71%,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4.1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2월 6일에 주었던 화신전공은 2.39%, 4일에 주었던 두 가지 종목 파트로는 10.55%, 메가스터디 교육은 8.5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서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8일에 주었던 인트론바이오는 1.48%, 같은 날 주었던 서울반도체는 9.5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팜스토리는 4.23%, KNN은 5.7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코트에서 제외됐지만 앞타바이오는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62%를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창호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8.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파트론 올라와 있습니다. 10.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는데요. 12.28%, 2위에는 더구전자 3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위에는 선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이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홍서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서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9.52%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구영테크 11.18%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3위에는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2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대창 올라와 있는데요. 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위에는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6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신인석 소장의 한국 맥널티 올라와 있는데요. 27.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도 역시나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재기 위원이 하루 더 일찍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3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와 4위에는 나란히 이창호 본부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5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3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부터 3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3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이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위에는 하재기 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80% 넘는 수익률 자랑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써니전자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 4,560원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예, 이 정도 시점에서 우선 해당 종목은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안철수 전 국회의원의 복귀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점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해당 변수는 시장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현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써니전자 가급적이면 개장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시가가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정리하셔서 수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란 측이 이라크 주둔의 미군 기지에 탄도탄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렸는데 백악관 측에서 이와 관련된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미군 시설의 피격을 보고받았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는 뉴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서민 팀장님께서 12월 4일에 앞타바이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62%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타바이오는 현재 구간에서 한 비중 절반 정도 먼저 매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남은 비중 50%는 이제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 당뇨 연맹총회에서 회사의 기술과 임상시험 일상 결과 상세히 소개되고 우수성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빠른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1월 1일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현재 소폭 조정 중인 모습이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 시 아직 조정 가능성 아직 충분히 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아직 충분히 살아 있고 현재에서 조정이 와도 큰 폭의 조정이 아닌 22평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차 목표가는 3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 전략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34%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닥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리포트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듯 보이지만 오늘 다시 관련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장 전략 좀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급적이면 관망세로 유지하시되 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일정 부분 축소할 것을 현 시점에서는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현재 시장 위험으로 발발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속보로 나왔듯이 오늘 오전에 이라크가 미국 대사관 쪽이든 시설 쪽에 하나의 탄도탄을 이렇게 발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흐름이라 하더라도 분명 올해 1월 개장과 함께 대한민국 증시는 물론 유럽, 미국 모두 다 해당 변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악재였습니다. 악재였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금융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변수에 따른 충격이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거나 안정적인 시점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호재거리를 덮을 만한 악재가 지금 있는 만큼 현 시점에 시장은 철저히 어느 정도 보합권 내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투자 비중을 결코 늘리지는 마시고 가급적 관망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유가 관련주가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갔지만 또 내리는 종목들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의 흐름 그리고 유가가 좀 주춤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석유화학이죠. 그리고 정유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했을 때 석유화학 쪽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유주가 지금 힘을 그렇게 못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또한 어느 정도 섹터별로 다시 한번 나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올 한 해 유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미 경제가 앞으로도 꽤나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호전이 되거나 심지어 회복기에 놓여 있으면 유가 또한 크게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유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기 전 당시에 미 증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또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14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미 증시는 그때보다 월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준의 절반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유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원유에 의해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원유에 대한 공급 또한 꽤나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원유 가격,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든 두바이든 브렌트든 예전과 같은 상승 흐름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국제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유가 상승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기업 전반적으로 올해는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현재 시장에 유가 관련된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너무 좋죠. 그 기업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오히려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역시 계속 저는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좀 관망하면서 그리고 이제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일 국내 증시는 이제 중동발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 악재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면서 방동에는 이제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1,919억 원 가량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이제 기관은 이제 장막판 매도세를 끌어올리며 451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4거래 연속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으며, 근데 IT 업종을 중심으로 각각 312억 그리고 114억을 순매도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오락문화 이제 업종에 등에 대한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534억 원 가량 이제 개인과 함께 지수 반등의 힘을 모은 모습이었습니다. 중동발 우뢰 수급 부담까지 겹치면 이제 결국 국내 증시는 연말 랠리의 상당 부분을 이제 되돌린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증시의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그리고 일단 수급의 안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의미한 반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중동 상황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 수급의 안정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금일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제 또 LG전자의 실적 발표도 되는데, 이런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가 금일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CES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축으로 다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수와 종목의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종목마저들도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면 지수와 종목의 정체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말 이제 10일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13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15일 미중무역 협상 1단계 체결, 17일 금통위 등 중선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데다가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접어든다는 점도 고려할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제반 여건이 좋아진 이제 금융주의 실적 향후 전망, 그리고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1월 장세의 성격을 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월 증시는 긍정적인 전망보다 하나하나 변수를 확인해 나가야 할 시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계속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키 이슈는 또 다른 이슈가 바로 중동 불확실성인데요.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에너지와 방산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청무 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딱 하나밖에 없겠죠.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WTI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올 한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물론이고 유가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즉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생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지금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해당 관련된 기업들을 단기 투자 관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전략이 아닌 것 같고요. 방산주 또한 흐름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 악재가 매우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설령 꽤나 장기간 간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에너지든 방산이든 모두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장전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요, 7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조 7,1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3%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수치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시장 관련해서 좀 힘을 받으나 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또 이란과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복 공격을 개시한 셈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분위기 괜찮고요. 이 관련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부터 2% 가깝게 강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요. 95,7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부터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네이버는 2% 하락세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51%의 하락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IT 투톱 종목만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대차 1% 가깝게 빠지면서 11만 5천 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1만 4,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피해갈 수 없죠. 오늘 2% 넘게 하락합니다. 25만 원대 이탈되고요. 24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빠지는데 17만 4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가깝게 내리고 어제 LG생활건강이 이 5%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0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1.79%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30만 9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1% 가깝게 빠집니다.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 2분 만에 모두 내어주고요. 2,15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내리면서 650선까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빠집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1%대 하락세 깔고 갑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가깝게 내리면서 5만 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HLB가 1% 넘게 내립니다. 10만 7,900원대, CJENM도 2% 가깝게 내리면서 15만 2,1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5위권에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는데 1% 넘게 내립니다. 8만 700원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강보합권에 출발합니다. 18만 원대 유지되면서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가 3% 가깝게 내리는데요. 53,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2% 넘게 하락을 합니다. 네, 현재 9만 6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볼 수 있고요. 메디톡스도 1% 가깝게 빠집니다. 32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머트리얼즈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17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1.5% 넘게 내리는데 일단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측이 이란 공격이 현재 이라크의 수십 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현재 계속 관련해서 이란과 미국과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우리 시장도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은 1, 2위 종목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2%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이 시장 개장 상황부터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대한민국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하기 전에 하필 속보가 나왔고 그 속보가 좋지 않은 악재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부터 우선은 시가를 매우 빠른 시점에 코스피는 코스닥에는 큰 폭으로 밀렸는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일이 옵션 만기죠. 올해 첫 번째 옵션 만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일까지 시장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제도 우선은 시장을 봤고 당연히 선물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봤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월요일, 화요일 통틀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결코 크지가 않았습니다.
지수 자체는 하락했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을 던진 것도 아니었고 풋옵션 쪽에서 매우 강하게 포지션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늘 오전에 속보로 인해 우리가 매우 시장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종목이 굳건히 버텨주고 있는 만큼 오늘 하락은 생각보다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 또는 3% 그렇게 빠질 것이다 라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장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또 내일 장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한번 관망하는 자세로 오늘 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도요, 7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수급 좋지 않겠죠? 네, 아무래도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약 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만 네. 428억 매도예요. 이 정도면은 장 초반치고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랬잖아요. 지금 네. 3초 전에 262억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방금 매수로 돌아섰네요. 네. 그게 뜻하는 것은 방향성이 우리 모두 다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가 이 하락분을 얼마든지 메울 수 있는 개필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금융 IC 칩 또는 하이패스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는 물론 이동통신용 유심 등에 들어가고 있는 칩 운영 체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영업이익 기준 적자폭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었고 올해 이에 따른 실적은 조금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태국에서는 현재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이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관련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코나아이의 기업 가치는 조금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올 초였죠. 2020년 새해 들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 주에 7% 그리고 어제는 6%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 이것은 분명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5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적정 시점에서 나온 약간의 음목이라고 보이는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목표 가격은 19,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공공, 금융 부문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부분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정보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해킹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보안, 정보 보안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가능성, 이를 위한 제재와 조치 또한 강력하게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드림 시큐리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무적 개선과 실적 개선 올 한해 전부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유상증자를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동사가 현재 유지하려고 하는, 이행하려고 하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나왔고 어제 장중 15% 이상 상승하면서 모처럼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드림 시큐리티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455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5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의 국영TV 측에서 미국이 새롭게 공격을 하면 더 치명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들어온 대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 오늘 두 가지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SCI 평가 정보입니다.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신업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이제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2016년 1월 1일 분할 기일로 신용평가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종속 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이제 개인 및 그리고 가족, 기업 신용정보, 실명 확인,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상거래 채권, 신용조사, 아이핀 서비스 등이 있겠습니다. 네, SCI 평가정 이제 신용조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신용정보 조회 이용은 필수이며 네이버가 중국 알리페이처럼 이제 금융 생태계 조성에 뛰어든 만큼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SCI 평가정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는 가상화폐를 이제 발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가상화폐가 앞으로 이제 주요 통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였다가 재차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의 이제 발행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비트코인 등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가파른 하락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인 것만큼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SCI 평가정보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S코인 또한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 증가, 영업이익은 298.6% 증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391.7% 증가한 모습입니다. 신용조회 및 이제 신용평가 수입 부문은 이제 성장세로 외형은 이제 확대되었으며 고정비의 감소로 영업이익 및 이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세를 시현한 모습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11월 1일 급등 이후에 아주 올바른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조정 이후 이제 기술적 분석 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아직 단기 상승 추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부터 이제 계속 꾸준한 눌림목 매수 유효하고요. 이제 목표가는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신기술 사업 금융업, 시설 대여업 및 할부 금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후 이제 국내 벤처기업 전반,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등 이제 걸친 이제 꾸준한 투자 활동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납입 자본 수익률이 25%를 상회하며 성장해온 모습입니다. 스톤브리지 디지털 PEF의 인크로브 이제 일부 매각을 통한 이익 배분과 장기 부실 채권 회수를 진행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창투자 관련 섹터로 이제 올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액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의 벤처붐 확산이 가시화가 되고 있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작년 7월 18일 발표한 상반기 벤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제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조 8,996억 원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는 이제 지난해 이제 상반기 투자액의 1조 6,327억 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 올해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전체 투자액 3조 4,249억 원의 절반 이미 넘어섰으며 현재 이제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전체 투자액은 4조억 원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추경에서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천억 원으로 늘려 벤처 투자 환경 개선된 효과를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투사 설립 자본금을 이제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인 펀드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 이제 증가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제 앞으로도 이제 2020년
또한 이제 주가 상승 이러한 흐름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5.2%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23.8% 증가했습니다. 외형 확대 및 이제 투자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이제 성장세를 시현한 모습이며 영업이익 외에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제 순이익 또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234억 원 규모의 우리타이러스 글루핀 핀테크 투자 조합 13호를 결성을 시작으로 총 4개의 신기술 투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네, 주가 흐름은 12월 신저가를 기록해 횡보하는 모습, 최근은 22평을 돌파하고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이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열려 있으나 조정 구간 눌림목 매수는 매우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475원, 그리고 손절가는 2,420원, 이탈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국방부와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측은 이란 측이 이라크 내 미군과 연합군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12발 이상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측은 이 군과 동맹 방어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IT 톱 종목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1.4% 이상 상승하면서 95,400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96,4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여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오늘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여러 내놓고 있습니다. 또 CES 2020에서 5G와 AI를 사용한 반도체 기술을 뽐냈다라는 뉴스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록 시장 때문에 오늘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속해 있는 섹터 자체의 상승 또는 섹터 자체의 회복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상황과 함께 최근에, 그리고 이번 달이었죠,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게 1월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네. 제가 오늘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와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리스라고 하는 논문 사이트에서 국내에 1월 효과와 관련된 논문, 그리고 해외에 있던 논문, 가장 최근에 있는 게 전부 다 2016년 학위 논문들이었습니다. 논문을 읽고 왔는데 재미난 결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IMF 사태 이전까지는 1월 효과라고 불릴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후로는 특별히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할 만한 실전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나스닥이 아닌 러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통계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또한 사실상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1월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1월에 오히려 주가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해서 1월에는 적어도 그 한 해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1월장은 가급적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최대한 관망을 하고 시장 흐름을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인데요.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에 오늘 4%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500억 원 정도 되는 작은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일단조 이제 금일 오전에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관련해서 이제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좀 보았을 때 일단 너무 소형주이기도 하고 현재 이러한 테마성이 너무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테마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면 지금 이제 1월 8일 금일 이제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고 바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기술적 분석 시에도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규적으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약 1680원 부근에 한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종목 더 봐드리면 다음으로 이제 유니맥스 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9%가량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제 중장기적 추세 또한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일 단조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 시 더 좋은 모습이지만 현재 이제 122평 부근에서 2,000원 부근에 충분히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남은 또 비중은 조정 구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채워서 수익 보는 구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빅텍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20일 신고가 기록하고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22평과 단기 2평선의 지지를 바꾸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직 이제 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역시 이 종목 또한 열려 있지만 아직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충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멘텀이고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인 3,915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비중의 50% 정도 청산해 주시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3,335원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께서 1월 6일에 제이 컨텐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거래일 만에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3월 시진핑 방한설이 뉴스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라든지 엔터 미디어와 같은 중국 소비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3월 방한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오기에는 조금 다소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일부 중국 사이트에서 단체 관광 소식과 관련해서 상품이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경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 컨텐트리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자회사 3자 배정에 대한 그 자금 조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규모 텐트폴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 관련된 드라마 관련된 라인업이 올해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드라마 관련된 일정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시동이라는 영화를 포함해서 5편에서 6편 정도의 좋은 영화가 지금 라인업이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는 2분기부터 모멘텀이 시작되고요. 영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회사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텐트폴 자금이 확보됐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디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3D 관련된 그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달리 조금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5세대 임플란트에서 결국은 기존의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컨벤셔널 그 관련된 임플란트 회사와 다르게 최근에 3D 스캐닝 관련된 5세대 임플란트사가 조금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주의 여의도에서 IR을 진행했고요. 회사가 2019년도가 2018년 대비 30% 정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감음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도 2019년 대비로도 다시 30% 이상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디오 같은 경우가 지난 8월 말 미국 대형 치과 네트워크 그룹과 약 600억 규모의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그 공급 체결 규모가 1,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합작법인도 설립하면서 디지털 무치약 수술 솔루션도 제공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도가 매출이 반영된 첫 해이기 때문에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작년에 인수했던 화이트캡 인수 효과까지 더한다면 약 200억 이상의 매출 증가는 올해 담보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미국 법인 매출이 400억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의 임플란트 시장은 글로벌 6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가 올해 4월 3D 스캐닝 관련된 보철물 시장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진입하는 신사업인데요. 4월 정도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임플란트가 6조 시장이라면 보철물 시장은 글로벌 52조 시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철물 시장에 대한 3D 디지털 보철물 시장 진입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가이드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도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고 MS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애드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0년도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개선하는 주가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8,500원 구간의 늘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단기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15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60선에서 마감됐던 코스피 시장은 오늘 59선까지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 이 출발한 이후에 7포인트가 빠지면서 5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일단 오늘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팝니다. 1,119억 원가량 팔고 있고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1,1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그래도 오늘 IT 투톱 종목들이 좀 받쳐줍니다.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95,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장중에는 96,400원대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5%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5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는 모두 다 2% 하락세 깔고 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81,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에는 40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2% 하락세로 흘러가면서 41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가 1% 가깝게 내립니다. 11만 5천 원대마저 이탈되고 11만 4,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역시나 6위부터 10위까지의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 넘게 내립니다. 24만 9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네요. 17만 4,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31만 원대 이탈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어제 5%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은 1.2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3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데요. 2% 가깝게 내립니다. 65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663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작 자체가 5포인트가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합니다. 657선에서 출발하면서 거의 6포인트가 빠졌고 2% 가까운 하락세 흘러가면서 현재 저점 다시 한번 경신됐고 65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수급 비슷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외국인들 소폭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어느 정도는 조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황 굉장히 심각한데요. 셀트리 헬스케어가 3% 가깝게 내립니다. 이제 5만 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HLB는 3%가 넘게 빠집니다. 10만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ENM 2% 넘게 내립니다. 15만 1,000원대에서 그래도 펄어비스 0.1%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최근 하락장에서도 펄어비스는 하단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18만 원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2% 넘게 내립니다. 하지만 어제 급등 흐름 나왔던 만큼 오늘 8만 원대 이탈되지 않고 8만 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오늘 섹터 업종 상관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립니다. 일단 KMW 2% 가깝게 내리는데요. 5만 4천 원대,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만 원대 이탈됐네요. 4% 가까운 급락 흐름 나옵니다. 어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합니다. 8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메디톡스는 1%가 넘게 내립니다. 31만 7,900원대, 역시나 32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SK머트리얼즈 1%대 하락세,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1원 이상 급등하면서 1,17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체계 낚아채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장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일단 장 자체가 1%대 하락세 깔고 있고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올라가면서 금이 온스당 현재 1,600달러 선을 상회했거든요. 예. 관련해서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었죠. 네. 지난달 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자 26일하고 27일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26일하고 27일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보다도 코스닥이 이제 개인분들이 좀 많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을 조금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장은 이제는 우리가 상승의 방향보다는 하락의 방향을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중간중간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너무 바라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또 코스닥 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26일하고 27일 날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장 마감에 그 오늘장, 내일장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양봉은 어떤 양봉이냐? 개인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미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심리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뒤로 보면은 이 뒤로는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였고 여기에서 올라올 때 애국인하고 기관 쪽은 어때요? 메이저들은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원달러 지수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원달러 지수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5일선에 강한 양봉 올려놓으면은 자 올라간다는 말씀드렸었고 또 여기에서는 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은 자 상승세가 멈추고 조정이 나온다는 말씀드렸었죠. 근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또 여기에서 좀 빠졌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5일선에 올려놓은 강한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원달러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자 이어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강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때요? 자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도 제가 장 마감 때 말씀드렸을 때 전날 급락이 나온 시장에 대한 어제 상승은 보상 심리의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좀 맞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좀 올리고 있죠. 원달러 지수 같은 건 당연히 지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또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했을 때는 예, 선물 시장에서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수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선물 차트인데요. 골드인데 자 1607불
또는 1,608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또 유가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유가도 급등하고 예, 있더라고요. 지금 4% 넘게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이시죠? 네. 선물 지수인데 4.34%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앵커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10월 네, 30일부터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주, 화학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지금 이게 한 54배럴에서 지금 65배럴까지 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자동차 주유를 할 때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가득씩 많이씩 채워서 가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의 전제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 유가가 재작년이었죠. 이제 18년도에 그 고점에서 맞고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야지만 미국 업체들이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또 미국 쪽에서의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70%를 수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가스라든가 이 필두로에서 산유국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주가보다도 훨씬 더 적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훨씬 더 타격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방산주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제가 나와가지고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방산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지금 17%인가 12%까지 급등을 하는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산주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시장이 좀 보면은 중국 시장은 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가요? 설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란 쪽으로 중동 사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란 정부의 그 군부 실세이죠. 솔레이마니를 제거함으로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 국민들이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답변을 보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이란에서의 미군 기지에다가 어떤 폭격을 하는 보복을 하는 그런 상태가 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군부 실세를 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폭격기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 상태가 되면 출격을 할 수밖에 없는 되고 그다음에 특수부대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섹터별로 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오늘도 뭐 유가 관련주는 가고 있거든요. 예.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방산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사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쉽게 끝날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정유주들이 일정한 그 단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의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 시장이 고점이다.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크게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항상 고점에서는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출렁이 좀 심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겠지만은 주가의 또 흐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단기 부분에 있어서 고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눌림을 줬을 때 한 번 정도 공략을 좀 해보는 게 오히려 리스크 또는 핸들링 하기가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주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좀 며칠 동안은 제가 방산주 위주의 종목들을 좀 드렸는데, 이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요, 상한가하고 상승 종목 비교했을 때 86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락 종목 1212개예요. 내 것만 빠진 게 아니라요, 전체가 다 빠집니다.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무료 카톡방에 인버스 같은 경우는 미리 추천을 드렸어요. 네. 해지 전략으로 비중도 많이 드렸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 테마주도 좀 흔들리고 있지만 계속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요 기사들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CES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테마주가 끝나고요, 중동 사태가 끝나고 나면요,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중국에서의 이 미국에 대한 곡물 가격에 대해서 좀 매수가 되기 때문에 가격 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주요 일정들이 좀 제가 좀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워낙 지금 시장이 좀 급격하게 가서 시장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바로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종목으로 연결해서 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요, 유진 로봇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지금 장기적으로 침체 기간에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일단은 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야말 그대로 로봇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듯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로봇 청소기죠. 아이클레버를 좀 생산해가지고 제품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밀레라고 좀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 회사인데 이쪽에서의 ODM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수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카트 로봇이라는 제품을 자, 독자적으로 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를 한 좀 부분인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게 물건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알아서 움직이면서 배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쪽에서 상당히 좀 혁신적인, 획기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해서 공동 개발해서 정찰, 구조용에 있어서의 원격 조종 로봇을 하고 있다라면서, 정찰이기 때문에 방산주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산주는 가고 있지만 이건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방산 로봇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유진로봇과 밀레가 합작 회사로 해서 시만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대 주주가 10만이 잡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에 주총이 열렸었는데요. 네. 예, 로봇하고 그다음 캐릭터 사업하고 분할을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이것은 존속이 되면서 로봇 사업 그대로 네. 하고요. 캐릭터 사업은 따로 네. 만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3,600원 목표가 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8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차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대 하락세,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